굿닥터 나누는 건강 힐링의 지혜. 안녕하세요.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박서진입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진 장수 시대에는 더하고 높이는 플러스 의료가 필요한데요. 부족한 것은 채워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지금 즐겨보시는 다양한 플랫폼에서 저희 방송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혹시라도 본 방송을 놓쳐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엔 한경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점, 또 고민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가까이에서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오늘은요, 단순히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기관을 넘어서서 호흡기 질환을 막는 최전선 방어선의 역할을 하는 코, 이 무너진 코를 재건해서 전신 건강을 바로잡는 방법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동안 궁금한 점 또 고민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려보면서 건강 매거진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어떤 분과 함께 할지 오늘의 굿닥터 잠시 후에 소개해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할 굿닥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한국인의 숨길을 바로 잡아주실 분이죠. 김혜영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형외과 전문의 김혜영입니다. 네, 원장님 반갑습니다. 자, 이제 건강도 정말 중요한데요. 이제 건강과 함께 외모도 정말 이제 뭐 그 어떤 개인의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실제로 모 기업에서 이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우리 인생에서 외모가 중요하다라는 응답을 하신 분들 매우 동의한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네. 합쳐서 거의 90%에 육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사회에서는 외모가 굉장히 중요한 사회가 된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성형수술을, 외모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실제 많아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네. 그러면 이제 좋은 점만 있으면 좋지만 수술이라고 하는 건 항상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있을 수밖에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성형수술이 많아질수록 또 이제 성형수술의 피해도 많아질 수밖에 없겠고,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서 2019년, 2020년도에서 이제 발생한 이런 피해 구제 신청 현황을 보시면 남자보단 여자가 조금 더 많겠고, 성형수술을 많이 받는 20대, 30대 분들이 꽤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럼 부작용 때문에 이런 구제 신청 현황도 저렇게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저희가 좀 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이런 성형수술 중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드라마틱하다 하는 게 또 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코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네, 맞아요. 네. 실제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좀 눈코 성형은 기본이다. 맞아요. 안 한 사람을 찾기 힘들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네. 실제로 코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뭐 자매나 남매들이 수술을 하고 네. 보통은 이제 딸이나 아들들은 부모님을 많이 닮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딸 아들이 이렇게 변했네. 그걸 보고 비슷한 모양을 가지신 부모님들이 따라서 수술하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오. 그래서 온 가족을 제가 수술을 했던 사례도 꽤 있습니다. 와, 재밌네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뭔가
케이스가 많아지다 보니 부작용 문제도 적지 않겠죠. 네. 실제로 그냥 가볍게 한 케이스를 보고 넘어가자면 이분 23세 여자분이신데요. 코를 높이는 융비술 이후 이제 실리콘을 너무 두꺼운 거를 넣어서 그 아래 지지하고 있는 구조물, 특히나 이제 비중격이 네. 많이 약해지면서 휘어서 숨을 제대로 쉬기가 어렵다. 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던 분이에요. 네, 이게 다음- 기본적인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맞아요. 네. 다음 면에 이제 CT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CT가 이 환자분 수술 전 CT 사진인데요. 실제로 보면 오른쪽으로 비중격이 많이 휘어 있는 것을 그러네요. 볼 수 있고 네네. 따라서 오른쪽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기의 양이 왼쪽보다 확실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숨을 이렇게 잘 쉬지 못하는 증상을 가지고 네.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분 이제 수술을 진행을 했고 네. 실제로 CT상에서도 비중격이 많이 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재수술 후에 이제 수술 후의 모습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휘어있던 코가 반듯하게 바로 잡혔네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안쪽에 구조물이 약해지면서 코의 기반이 낮아지면서 코끝의 모양도 많이 틀어진 듯한 모양을 보였는데 이것들도 수술 후에 제대로 잘 잡힌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자, 23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를 소개해 주셨고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외모 이렇게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코 수술했다가 비중격이 휘어지는 것 말고도 혹시 어떤 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을까요, 코는? 코 수술 이후 예.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의 경우가 생길 수 있겠는데요. 코 모양이 변하면서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지지 구조들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앞에 그 경우와 같이 코막힘 같은 기능적 문제가 나타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코 수술을 위해서는 뭔가 이제 연골을 건드리게 되는데 이 연골이 과도하게 제거되거나 아니면 위치가 바뀌면서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 네. 또한 이제 코가 많이 크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과도하게 피부 절제를 하면서 코 모양이 틀어지는 경우 혹은 염증이나 아니면 피가 고이는 혈종 등의 문제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어떤 이유든 이런 수술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의 위험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좀 이해를 하고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제 합병증이 오게 되면 반드시 재수술을 해야 될까요? 어떨까요? 합병증이 온다고 해서 반드시 수술을 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마치 이제 예를 들면 기능적인 문제가 생겼지만 이게 약으로 경미해서 약으로 조절이 쉽게 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냥 넘어갈 수 있겠고요. 네. 만약에 코가 굉장히 긴 분들이 약간의 염증이 있어서 코가 약간 짧아졌다. 이러면 또 미용적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재수술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럴 때 재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런 뭔가 기준을 제가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맞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비슷한 여러 가지가 이제 비슷한 중복되는 면이 있긴 할 수 있지만 또는 안쪽에 구조가 뭔가 붕괴되거나 혹은 지지력이 부족해서 모양이 변형됐을 때 네. 혹은 이제 고어텍스나 실리콘 같은 보형물을 코 수술할 때 많이 쓰는데요. 네. 이런 보형물과 관련된 문제 또는 코가 틀어졌다든지 코끝이 뒤틀린 비대칭, 변형 등 이런 뭔가 주관적인 미적 불만 혹은 흉터가 심하거나 아니면 코 모양이 뒤틀리는 구축의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재수술을 고려해 봐야 되고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에 첫 수술의 계획이나 진단 자체가 부족했던 경우가 많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을 듣고 고민하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인 코가 무너졌을 때 어떻게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휘어지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코와 관련해서 좀 불편한 점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요. 접수 상황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20대 여성분이십니다. 대학생이라고 하셨고 코 수술 후에 콧대가 많이 휘고 양쪽 콧구멍의 크기도 달라졌다고 해요. 6개월 전에 코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이제 수술 후에 약간 이제 만족스럽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일단 모양적으로 뭔가 휘어 있거나 비대칭이 되면 아무래도 내 눈엔 너무 잘 보이니까요. 맞아요. 네. 남이 휜 것보다 내 구조가 내 얼굴의 어느 맞아요. 한 부분이 휘어 있는 게 훨씬 잘 보일 수밖에 네네. 없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매일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느낄 수밖에 그쵸. 없으니까 더 크게 와닿겠죠. 근데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6개월 전에 코 수술을 하신 거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고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콧대가 많이 휘어 보이고 양쪽 콧구멍의 크기도 달라졌다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실제로 안면 비대칭이 있었던 경우, 콧대 자체가 원래부터 좀 휘어 있는데 수술 이전에는 그에 대한 신경을 못 쓰고 있다가 수술 후에 이렇게 뭔가 이제 조금 더 높아지니까 그게 더 잘 보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 전과 후의 사진을 비교해 봐서 네, 치료 방침을 정할 수 있겠고요. 누가 봐도 안쪽에 실리콘이나 고어텍스 같은 보형물이 안에 넣어져 있는데 그게 실제로 휘어 있는 경우, 아니면 뭔가 양쪽 콧구멍의 크기 자체가 비주가 틀어지면서 확연하게 다른 경우, 네. 이럴 때는 이제 재수술을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 아주 꼼꼼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들 참고하셔서 치료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물어봐 주고 계신데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이 코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고민과 궁금증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 재수술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 기능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의 이제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하다. 왜냐면 이렇게 숨을 쉬는 곳이기 때문에 숨 쉬는 것 자체가 불편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재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코의 가장 중요한 기능 자체가 사실 호흡이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호흡이 안 될 때, 이러면 이제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맞아요. 이럴 때는 재수술을 강력하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이제 기능적인 문제는 일반적으로 비중격 만곡증, 저희가 실제 환자를 보다 보면 안쪽에 비중격이 정말 고든 사람들은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조금씩. 경우는 조금씩 휘어져 있는데 네. 이거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그냥 뭔가 그 코의 위쪽에 뭔가를 쌓아서 코를 높인 경우, 이런 경우는 다시 휘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네. 또는 이제 코 안쪽에 지지하는 구조물이 약해져서 코가 주저앉거나, 아니면 보형물이 너무 이렇게 세게 연골을 누르면서 안쪽의 공기 통로 자체를 압박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능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코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숨을 쉬고 냄새를 맡는 기능도 하지만 또 호흡기 질환을 막는 최전선의 어떤 방어선 역할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네. 이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코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슬라이드를 하나 넣어봤는데요. 네. 코는 얼굴의 중심부에 있고 위쪽의 반은 뼈, 아래쪽의 반은 연골, 부드러운 연골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 흔히 말할 때 저희가 코의 기능으로는 뭐 숨쉬고 냄새 맡는 기능을 주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뭔가 우리가 흡입한 공기를 걸러내고 따뜻하게 만들고, 이제 습도, 가습 효과를 주면서 습도를 유지하게 하고, 또 먼지를 걸러내는 정화 기능 등이 같이 있는 매우 이제 중요한 네.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일단 숨은 코로 쉬는 게 맞아요. 정답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코를 이제 잘 못 쓰니까 입으로 숨 쉬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코 안쪽에 뭔가가 이제 숨길이 고르지 않은 경우, 대부분 이제 코 속 중앙벽이 어떻게 뭐 휘어져 있거나 안쪽에 비염이 심한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 숨을 잘 못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고, 그에 따라서 한쪽 또는 양측의 비강이
좁아지면서 뭔가 호흡 불균형이나 만성 코막힘 같은 것들이 네.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밤에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잘 못 자니까 입도 마르고 수면 장애도 생기고 다음날 피곤하고 머리 아프고 이러면서 이제 삶의 질 자체가 확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단순히 뭔가 안에서 구조가 휘어 있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코 안쪽 통로가 막혀 있는 기능적 질환으로 이것은 뭔가 교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두통, 또 수면 장애까지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비중격 만곡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봤고요. 그럼 이제 비중격 만곡증, 좀 발음이 좀 어려워요. 예후가 잘하고 좋았던 계시는데요. 치료 사례 있으면 하나 소개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이제 나이가 좀 젊은 분이네요. 23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볼게요. 네, 맞아요. 이분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환자분이신데요. 네, 역시나 이제 왼쪽의 CT를 보시면 수술 전에 오른쪽으로 많이 휘어져 있던 비중격 때문에 그리고 그 코 위쪽으로 살짝 실리콘의 모습도 보이고 있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5mm의 실리콘을 넣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제 이렇게 무거운 실리콘을 코 안쪽의 구조, 지지 구조물을 충분히 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쌓는 용도로 아마 넣지 않았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서 안쪽에 있는 구조물이 많이 휘어져 있었던 경우 네, 치료 사례를 들고 와봤습니다. 실제로 수술 후에는 오른쪽의 CT와 같이 네, 곧바로 비중격이 피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다음 장에서 보디 환자의 모습에 있어서도 이제 틀어진 모습이 반듯하게 교정이 된 모습을 그러네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구조적으로도 좀 불편했던 부분들, 기능적으로 불편했던 부분들이 많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또 심리적인 부분까지 같이 교정이 돼서 환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만족스러운 후기가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후가 좋았던 코 재수술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비중격 교정술은 다양한 치료법 중에 하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치료는 정확한 진단 후에 환자의 증상과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 건강 지킴이 굿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시청하고 계십니다. 알쏭달쏭 건강상식 고민하지 마세요. 건강 매거진 굿닥터가 1대1로 상담해 드립니다. 02-6677-001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는데요. 생방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만 굿닥터와 상담을 도와드리니까요. 02-6677-0012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 시청과 다시 보기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의 환경을 검색하시면 되는데요. 알짜 건강정보 본방송도, 아쉽게 놓친 다시 보기 방송도 이제 유튜브에서 즐겨보세요. 유튜브 검색창 건강엔 환경입니다. 다양한 의료 정보와 함께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건강 상담도 가능한 시간입니다. 건강 매거진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유튜브에서 건강엔 환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코 재수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는데요. 또 어떨 때 이 재수술을 고려를 해봐야 될까요? 네, 이제 두 번째는 기능적인 문제와 조금 어느 정도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제 코 안쪽에 있는 뭔가 구조물들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무너지는 경우, 뭐
혹은 얘네들이 이제 그 약한 면이 보강되지 않아서 지지력 자체가 부족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구조물들이 처지겠죠. 근데 이때 아까 얘기 드렸듯이 코는 위쪽 부분의 뼈와 아래쪽 부분의 연골로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뼈 부분은 사실 딱딱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무너지는 경우는 굉장히 흔하지 드물죠. 않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이 말랑말랑한 부분의 아랫부분이 무너지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코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처지는 그래서 이제 코끝이 낮아지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될 때 뭔가 귀연골이나 아니면 비중격 연골과 같은 어떠한 재료를 채취해서 코를 조금 더 높이는 데 쓰게 되는데 네. 이럴 때 이제 과도하게 그 연골을 제거하게 되면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뭔가 적절한 대처가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당연히 뭔가 구조가 약해지기 때문에 피부를 덮는 순간 코가 위로 들리는 이제 짧은 코라고 표현되는 네. 모습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요즘에는 또 점점 더 높은 코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좀 어느 정도 이제 부작용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반복된 수술로 인해서 연골이 점점 약해지고 소진되어 구조적인 안정성이 무너진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경우에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코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무너진다. 이거 조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경우인지 좀 구체적으로 그림 보면서 설명 들어볼게요. 네. 네. 앞에서 이제 CT 사진을 보시면 하얀색 코 이제 중심에 있는 것들이 코의 구조를 이루는 조직들인데 하얀색은 뼈, 이제 회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뭐 점막, 연골, 뭐 혈관 이런 부분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위쪽과 뒤쪽의 뼈와 그다음에 앞쪽, 아래쪽에 연골로 되어 있고 네. 이 코 바닥에서 이제 콧구멍을 보는 모습으로 저희가 코를 보게 되면 뭔가 가운데 기둥이 딱 있고 그 옆에 이걸 이제 비중격 연골이 하나의 큰 기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부분은 연골, 뒷부분은 뼈기 때문에 네. 연골 부분은 언제든지 휘거나 꺾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 기둥 옆에 또 다른 연골이 양쪽으로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지붕 모양의 그 기둥 구조가 우리의 코를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제 여기에 대부분은 지금 현재 코에 알맞은 안정성을 가진 지지력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근데 이거를 더 보강하지 않고 뭔가를 그냥 위에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를 쌓는다. 아니 혹은 연고를 그냥 그 위에 쌓는다. 이러면 당연히 아래쪽은 힘을 많이 받으면서 그쵸. 변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서양인의 경우는 그냥 선천적으로 너무나도 부럽게 굉장히 크고 강한 비중격 연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실제로 코를 쭉 눌러도 굉장히 단단해요. 안 눌리죠? 안 눌려요. 네, 그냥 높은 게 실제로 그만큼 강화된 실제 태어날 때부터 강한 비중격 연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 동양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제가 코를 쭉 누르면 안으로 쭉 잘 들어가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만큼 연골이 비중격 연골이나 그 옆에 지지하는 연골들이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냥 단순히 쌓아서는 안 된다. 뭔가 이런 기둥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충분히 저희가 잘 강화시켜야 한다. 네. 이런 걸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쌓는 구조물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지지하는 코의 중심 기둥을 무너뜨리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쌓는 구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흔히 첫 수술을 할 때 그냥 무조건 아래쪽의 연골이나 피부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높여주세요. 왜냐면 사실 저희 요즘에 TV 보면 아이돌이나 배우들 맞아요. 중에 그냥 높은 코를 가지신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또 보면은 예뻐 보여요. 그리고 그런 아이돌이나 배우들은 실제로 그 높은 코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 또 메이크업의 효과도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음영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그것이 더 극대화 보여서 더 높아 보이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실제 이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저렇게 높은 코 하니까 너무 예쁘고 화려하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조건 높여주세요.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높이에만 집중된 수술, 안쪽을 지지 구조를 강화시키지 않고 약화된 상태에서 높이에만 집중하면 뭔가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네. 그리고 또한 아까도 한번 얘기 드렸듯이 뭔가 기본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연골 자체를 과도하게 절제해서 재료를 많이 쓰는 경우에도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코의 구조적인 안정성이 무너지게 되면 재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설명 저희가 들어보고 있고요. 요 구체적인 사례 있으시면 하나 또 만나볼게요. 예. 네, 이분은 이제 50세 여자분이고요. 네. 한 10년 정도 전에 이제 코 수술을 했던 경우였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처음에는 분명히 코대와 코끝이 모두 높았다. 그래서 모양이 굉장히 예뻤다. 그런데 수술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냥 코끝이 자꾸 떨어져서 결국에는 왼쪽에서 보듯이 뭔가 이렇게 코 모양이 볼록한 모양을 보이고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뭐 40세인데 그냥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수술도 워낙 많이 하고 하니까 네. 병원을 찾아오신 분이고요. 이분 실제로 봤더니 코 끝 쪽에 연골 부분의 지지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고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비주도 같이 함몰이 되어 있고 코끝도 떨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 비중격 연골을 바로 세우고 네. 거기서부터 연골을 덧대서 연골의 그 구조를 조금 더 강화시켜서 코끝을 만들었던 경우고요. 이분 이제 6개월째 봤을 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볼록한 형태의 코 모양이 아니라 살짝 오목한 느낌의 좀 더 예쁘고 기능적으로도 편한 네. 코를 갖게 된 경우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실제로도 이제 수술 전과 후 모습을 비교했을 때 뭔가 느낌이 많이 달라요. 네. 코끝 때문에도 이렇게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저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었던 사례가 아니었나 싶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치료 사례 하나 더 만나볼게요. 자, 이분은 어떤 이유로 재수술을 하셨나요? 네, 이분 32세 여자 환자시고요. 네. 헬스 트레이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도 3년 전에 코 수술을 하셨는데 수술을 해서 콧대는 많이 높아졌는데 이전보다 많이 높아졌지만 뭔가 코가 좀 짧아진 느낌이 좀 든다. 이런 주소를 가지고 내원을 하셨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옆모습에서 보면 조금 더 이거를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가 뭔가 콧대는 원래 전혀 없었다가 높아졌다. 실리콘을 썼기 때문에 높아졌는데 뭔가 코가 좀 들려 보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의 수술을 들어가 봤더니 실제로 안쪽에 있는 연골은 많이 제거가 된 상태였고 그 상태에서 뭔가 강화되지가 않으니 피부를 덮으면서 그냥 코 끝의 조직들이 다 위로 말려 들어가서 짧은 코가 되었던 사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비중격 망곡증을 같이 교정하면서 코끝의 지지 연골을 강화시켜서 코끝을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수술을 같이 진행을 했고요. 코 높이가 조금 더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코끝이 잘 유지되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32세 여성분의 코 재수술 치료 사례 만나보셨고요. 환자들마다 예후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는 점, 치료 효과 다를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김혜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하고 계시고요.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인 코가 무너졌을 때 이를 어떻게 바로 세워서 또 전신 건강 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라도 궁금한 점 또 고민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직접 전화
전화 연결이 나는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사연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문자 상담으로 도와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접수 상황 잠시 또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20대 남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취준생이라고 하셨고 코를 재수술을 했는데 첫 수술 때보다 흉터가 더 진하고 절개 라인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남겨주셨거든요. 3개월 전에 코 재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재수술을 하신 상태라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이제 첫 수술보다 재수술이 또 그것보다 또 세 번째 수술이 맞아요. 하고 난 뒤에 걱정이 당연히 더 많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3개월 전에 코 재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아질 소지가 요인이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일반적으로 코 수술을 했을 때 첫 수술의 경우 저희는 얘네들이 완전히 회복하는데 조직들이 회복하고 흉터가 말랑말랑해지고 흉터가 더 연해지고 하는데 보통은 6개월의 시간을 잡거든요. 네. 교과서적으로. 네. 그런데 이분은 이제 재수술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흉터가 있는 곳에 또 다른 흉터를 만든 거기 때문에 아마도 흉터는 첫 수술 때보다 아마 본인이 느끼기에도 더 크고 진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재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6개월에서 한 1년까지도 이 흉터들이 점점 더 좋아질 소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자연스러움 아니면 흉터가 더 진하고 색이 아직도 검붉은 느낌이 나는 이런 것들은 아직 한 9개월 정도 더 좋아질 요소가 남아있다. 네. 그래서 조금 안정하시고 그냥 좀 편하게 지켜보시는 기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완전하게 회복되지는 않았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 후에도 정 좀 뭔가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 하면 다시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는 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전화로 다양한 증상과 궁금증 계속해서 많이 남겨주고 계신데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도 고민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작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강과 자신감을 되살리는 코 재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이게 또 언제, 어떨 때 꼭 해야 되는지 그 시기도 굉장히 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재수술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 이걸 알려주시면 환자분들이 좀 하고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또 언제 재수술이 필요하냐 또 하나의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네. 고어텍스나 실리콘과 같은 보형물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를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이제 뭔가 기술이 점점 발전하기 때문에 실리콘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코 안에 있는 실리콘을 심지어는 이제 자기 뼈와 연골에 맞게 이렇게 맞춤으로 제작해서 나만의 실리콘을 만들기도 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응집된 보형물 기술이 있는데 이제 이전에는 굉장히 단단한 실리콘을 많이 썼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코끝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는 10년, 20년 전에 수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높고 예쁜 코끝을 만들기 위해서 실리콘을 코끝까지 넣어서 수술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단단하고 뭔가 길게 들어간 실리콘은 당연히 뭐 휘어지거나 아니면 비쳐 보이거나 이동돼서 휘어지거나 이런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었고 또한 이제 이런 실리콘 뭔가 내 뼈에 탁 맞지 않는 실리콘 때문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이것 때문에 뭔가 다른 문제, 구축과 같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또한 이제 그런 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다 보면 보형물이 코끝을 뚫고 나오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너무 경우에는 당연히 보형물 때문에 코 수술이 필요한 경우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보형물과 관련된 문제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몇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는 3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 지금 정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코에 큰 문제가 없어 보여요. 네, 그쵸? 근데 4번 수술을 이미 하신 상태에서 저희 병원에 내원을 하셨고요. 실제로 코 안에는 지금 현재 보형물이 들어 있습니다. 보형물이 들어 있는데 환자의 말에 따르면 코 안쪽으로 뭔가 작은 보형물이 튀어나왔다. 네,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 다음 슬라이드로 가서 옆모습을 한번 보실게요. 네, 보시면 코끝이 쭉 처져 있고 코끝을 실제로 만져보면 굉장히 단단합니다. 흉살이 많아서 단단하고 코 안쪽으로는 보형물이 튀어나왔던 흉터 조직이 남아있고 네, 이런 분이었고요. 실제로 코에 있는 실리콘의 모양도 크게 예쁘지 않은 네, 이런 분이어서 이제 5번째 수술을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보형물이 이렇게 한번 튀어나와서 내 눈으로 아무리 작더라도 내 눈으로 그 보형물을 확인하신 분들은 다시는 보형물을 쓰고 싶지 않아 하세요. 맞아요. 그렇죠? 부작용 때문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자기 조직만 가지고 코끝도 만들고 콧대도 예쁘게 만들었던 어떤 일체 보형물도 쓰지 않고 내 연골만을 이용해서 이제 콧대와 코끝을 모두 수술을 해서 재건을 잘한 케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느껴졌는데 옆면의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수술 전과 후의 모습이 확연하게 좀 달라진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코 재수술 치료 사례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코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들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어요. 뭐 기능적인 문제, 또 구조적으로 붕괴되었을 때, 또 보형물 관련해서 문제 등이 있을 때 반드시 이제 재수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이 외에 또 어떨 때 재수술이 필요할까요? 이제는 뭔가 겉으로 보이는 코 모양이 불만이 있을 때, 네, 미용적인 불만이 있을 때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코끝이 한쪽으로 많이 치우치거나, 근데 자체가 그냥 정면에서 봤을 때 확 휘어져 보이거나, 혹은 얼굴에 뭔가 전체가 비율이 조화롭게 돼야 되는데 코가 너무 길거나 코가 너무 짧아서 뭔가 비율상으로 이상해 보이는 경우, 혹은 이제 6개월이 지나서 부기가 다 빠졌는데 뭔가 코끝이 다시 처지거나 이런 뭔가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가 나온 경우에는 또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비대칭, 변형 등 미용적인 어떤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코 재수술을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에 이게 이제 나에게 꼭 필요한 수술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도 하나 더 만나볼게요. 이 사례를 보니까 확실히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23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네. 코 수술을 했는데 뭔가 정면에서 봤을 때 콧대 자체가 틀어져 보이고 코끝도 끝 모양도 네. 틀어져 보이죠. 달라요. 네, 이것 때문에 이제 저희 병원을 방문하셨던 분이고, 실제 이분 이제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계신 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을 찾아오셨고 수술을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CT상을 봤더니 실리콘 보형물 자체도 이렇게 휘어 있어. 너무 길게 넣었기 때문에 휘어 있고, 코끝의 구조물도 뭔가 안정성이 없어서 한쪽으로 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 이제 이거에 대한 재건 수술을 같이 진행을 하였고, 실제로 맞춤형 보형물을 넣어서 내 뼈가 조금 휘어진 면이 있더라도 겉에서 봤을 때의 모습은 바르게 펴지도록 맞춤형 보형물로 콧대를 교정했고, 코끝도 구조적인 지지를 강하게 해서 더 이상 한쪽 어떤 근육의 힘 때문에 한쪽으로 무너지거나 하는 것들을 다 예방하는 차원에서 수술을 진행했고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예후가 좋았던 23세 여성분의 치료 사례였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재수술 이야기를 저희가 쭉 해봤는데 정말 많은 수술 사례를 보고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중에 이 난이도가 가장 높은 케이스 뽑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벌써 한숨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떠오르는 케이스들이 네. 몇 개 있으실 거예요. 맞아요. 혹시 구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축이 좀 네. 어려운 말인데 이게 뭐 네. 말리는 건가요? 좀? 뭔가 쪼그라든다? 모양이 틀어진 틀어진다. 맞아요. 예. 뭔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틀어진다, 뒤틀리고. 네, 뒤틀린다 이런 것들인데 네. 사실 이제 코 수술을 하는 의사에게서 뭔가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문제의 하나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왜냐면 이제 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입이랑 통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입이랑 통해져 있다는 거는 교과서적으로도 이거는 굉장히 깨끗하게 완전히 무균 상태의 수술이 가능한 범위는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클린 컨타미네이티드 어느 정도 오염도가 살짝 있을 수밖에 없는 수술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염증이 있는 경우가 종종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염증이 반복되거나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여러 번 한 사람들, 반복 수술을 한 사람에게서도 당연히 이제 그 확률이 높아질 수 있고 네. 처음 수술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실리콘에 의해서 정말 작은 미세한 염증이 5년, 10년 미세하게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에는 뭔가 이제 모양이 점점 조금씩 뒤틀리거나 코가 들리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모양만 뒤틀리고 뭔가 변화가 있다고 하면 문제가 덜할 텐데 이런 조직들을 만들어 보면 정말 돌덩이처럼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구축이 온 코들은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하고 뭔가 표정을 지어도 움직여지지 않는 뭔가 부자연스러움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뭔가 인상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런 단계가 오면 재수술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쵸. 거죠. 네. 네. 그럼 치료 사례를 보면서 이제 어떤 경우가 좀 이렇게 재수술하는 게 힘들었는지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29세 남자 환자분이시고요. 남성분. 네, 이 환자분 제가 처음 본 거는 25살 때입니다. 25살 때 저에게 와서 코 수술을 한번 하셨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한 1년 정도 있다가 원장님 저 코 더 높이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아무리 봐도 조직이 더 늘어날 것 같지 않고 더 높이는 수술 그리고 코의 구조적인 기반도 더 이상 강화시키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코를 높여주는 수술을 안 하고 돌려보냈는데 네.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온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네, 이분 이제 코 비주 쪽 보면 코 아래쪽에 뭔가 움푹 파인 흉터가 맞아요. 보이는데 네. 이 부분으로 실리콘이 실제로 빠져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코가 확 들려 보이는 느낌이 들고 네. 코 안쪽에 흉 조직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 있고 실제 환자 코를 만져보면 돌 같습니다. 굉장히 딱딱해요. 네. 움직이지 않고 뭔가 이 윗부분을 만지는 느낌처럼 아랫부분이 만져지는 환자분이었고요. 네. 이분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옆모습 보시면 조금 네. 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렇죠. 달라졌군요. 지금 코 바닥 쪽도 뭔가 이렇게 층이 져있는 듯한 느낌으로 보이고 울퉁불퉁해요. 그렇죠. 예. 그 사이로 이제 실리콘이 빠져나와서 안으로 쏙 말린 건데 비주도 짧아지고 뭔가 코도 확 위로 들려 보이는 굉장히 네 저희는 이제 재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네. 이분 역시나 이제 실리콘을 썼다가 다시 문제가 생긴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실리콘 쓰기 싫어하시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기 거 가슴 연골을 떼서 코끝의 구조물들을 다시 제자리로 배열시키는 수술을 진행했던 네.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제 수술 결과를 보시면 네. 이제 이 정도면 뭔가 남들이 봤을 때 그리고 본인이 거울을 봤을 때 아, 구축된 코였구나라는 느낌은 이제 안 오게 하는 것이 저희 수술의 목표예요. 맞아요. 뭔가 더 화려하고 높은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히 불가능할 수밖에 그쵸. 없고요. 네. 기존에 좀 이제 눈에 띄게 좀 달라졌던 그런 코의 모습을 또 이제 원래대로 좀 돌려놓는 그런 수술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주 예후가 좋았던 29세 남성분의 치료 사례 만나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다를 수가 있겠고요.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신중을 기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영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어선, 최전방 방어선의 코가 무너졌을 때 이를 어떻게 바로 잡아서 전신 건강을 다시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고요. 휘어지고 무너진 코를 되돌리고 싶거나 또 병원에 가시기 전에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 계속해서 참여를 해주고 계세요. 접수 상황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40대 여성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의 전화가 좀 많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부라고 하셨습니다. 자가, 늑, 귀 연골로 코 수술을 하셨고요. 이후에 염증 때문에 구축이 진행이 돼서 비주가 함몰이 됐다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 이후에 아직 치료는 시작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분은 글쎄요, 좀 재수술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저희 똑같은 40대 이제 뭔가 아이가 있는 엄마들이 많이 오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소에는 그래 그냥 이러고 살자라고 했다가 네. 아이가 유치원을 가고 초등학교를 가면서 뭔가 계속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아지고 이러면서 예전에 맞아 이런 게 있었지 이거 교정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40대에 뭔가 아이가 어느 정도 조금 커가시는 분들이 재상담을 많이 오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예전에 수술을 하셨고 최근 치료 이력이 없다고 표현하시는 걸 봐서는 이 수술이 뭐 3개월, 6개월 전에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마 이전에 오랜 기간 전에 하셨던 것 같고 아마 그렇다면 이 주변에 뭔가 구축이 진행되어서 함몰된 조직들은 어느 정도 회복을 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이 조직의 상태가 어떤지, 이제 수술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해 보시고 한번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지금 상담 꼼꼼하게 잘 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셔서 여러분의 고민과 궁금증 털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이제 저희가 재수술 사례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만나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수술이든 첫 수술,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첫 수술과 재수술이 난이도가 똑같다면 왜냐하면 이제 모든 수술은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첫 수술과 재수술의 난이도가 똑같다면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당연히 뭔가 수술이 반복될수록 안쪽에 건드려지는 조직이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흉터 조직도 증가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면 안쪽에 혈관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혈류도 감소되고 그러면 이제 회복력도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할 때는 뭔가 지금보다 저희가 지지 구조를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다른 연고를 쓰는데 보통 이제 첫 수술 때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쓰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수술이 반복될수록 점점 이 연골이 귀도 2개밖에 없고, 그렇죠? 비중격 연골은 1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재료들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뭐 가슴 연골이라든지 아니면 남의 연골을 쓴다든지 이런 뭔가 다른 연골, 큰 연골을 써야 되는 필요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한 이제 재수술 자체가 뭔가 다시 얘네들이 그냥 뭔가 이 상태 그대로 저희가 위를 뭐 강화하거나 아까 얘기됐듯이 쌓는 것만이 끝인 수술이 아니라 정말 바닥부터 다시 다져야 하는 뭔가 재건의 개념의 수술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어렵고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제 수술 시간도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술 시간이 증가하니까 아무래도 출혈량도 좀 많아질 수밖에 없고 수술 후에 부기도 더 많을 수밖에 없겠고 이런 것들이 모두 합쳐져서 또 수술 후의 예측 가능성도 더 떨어지기 때문에 첫 수술을 조금 더 신중하게 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 첫 수술에서 실패 확률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뭐 항상 완벽한 방법은 없지만 제가 첫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3가지를 한번 꼽아봤어요. 일단은 CT 사진을 보거나 아니면 환자에게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환자의 구조를 먼저 봅니다. 그래서 지지력이 얼마나 되는지 또 실제로 원하는 높이를 얘네들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버틸 수 있는지를 먼저 보고요. 또한 이제 수술을 했는데 숨쉬기 불편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수술을 했을 때 기능적으로 호흡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 최소한 이전이랑 비슷한 방향이 되도록 이제 그런 것들, 기능적인 측면을 같이 고려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고요. 네. 물론 이제 중요하게는 뭔가 과하게 뭔가를 하는 거, 뭐 많이 갑자기 바꾸거나 이런 것들보다는 뭔가 이제 내 몸에 맞는 오래 유지될 수 있는 정도의 수술을 권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뭐든 또 과하면 또 그르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크게 또 욕심을 부리는 것도 첫 수술의 실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니까 좀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재수술을 이제 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재수술 후에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로 좀 잡으면 좋을까요? 이거 이제 이전에 제가 비중격 만곡증 수술의 회복 기간을 비슷한 느낌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네, 비슷하게 이제 수술 직후부터 72시간까지, 3일까지는 어쨌든 부기가 최고고 막 뭔가 불편하고 많이 아프고 이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 제 수술을 괜히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되는 시기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다 이제 일주일 차에 부목이랑 실밥을 제거하면 일상생활에 어느 정도 복귀는 가능한 시기가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뭔가 느낌이 아픈 느낌, 살짝 아픈 느낌이나 먹먹한 느낌들은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2, 3주차가 되면 이런 뭔가 코 자체에 먹먹한 느낌이나 아픈 느낌이 점차 감소하면서 조금씩 편해지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1개월에서 3개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모양이 보이고 조직은 많이 회복이 된 상태. 그래서 일상생활로 완전히 운동을 한다든지 수영을 한다든지 하는 일상생활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개월에서 1년. 왜냐면 몇 번째 수술인지 환자의 그 조직 상태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이제 완전히 회복을 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코 재수술의 회복 기간까지 저희가 설명 들어봤습니다. 김혜영 원장님과 함께 이제 코 재수술 어떤 경우에 좀 반드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봤는데요. 이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계신 분들, 방송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 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일단 코 재수술을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 이제 재수술을 했던 분들은 뭔가 첫 수술을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겨서 재수술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조금 불안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일주일째 부목을 뗀 상태, 그때부터 이제 거울을 많이 보시면서 뭔가 비대칭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조직은 항상 좌우가 다를 수밖에 없고, 이런 모든 특히 재수술의 경우에는 한 달에서 한 4~5달 정도 이렇게 쭉 시간이 지나야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초반의 모습을 보고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네, 그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 코 재수술 여러 가지 치료법들 살펴봤습니다.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김혜영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 장수를 위한 최고의 선택, 건강 매거진 위드 굿닥터 함께 하셨고요.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이 아쉬운 분들은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에서 건강은 한경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은 주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